안녕하십니까. 제가 공무원이라서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공무원법 위반을 말할 수도 있기에 저는 정치에 대해서 논한다기보다도 이 사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기 위함도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이용한다든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힘이 없어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 이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잘한다, 누가 못했다, 이 정부가 무엇을 잘한다 그렇게 저는 평을 할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참으로 꼭 나누어야 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최연숙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이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무연고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는 100% 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아예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기사의 제목은 탈북 청소년에겐 100% 임대주택 공급, 국내 보호 종료 아동은 21%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을 장애인 분들과 탈북 청소년, 다문화 분들과 동일할 정도로 우대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특혜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보호가 종료되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 부모님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처럼 가족이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국내 보호 종료 아동에서는 21%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도 사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 임대주택은요, LH나 SH에서 건설해서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빌라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즉 탈북 청소년, 무연고자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임대주택, LH, SH에서 만든 그런 주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들에게는 빌라나 주택을 임대해서 준다는 건데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두 그룹을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보호종료 아동이 북한 이탈 청소년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국토부, 지자체, LH 등과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가 뭐 좋다 나쁘다 그것을 국정감사를 논하는 것은 절대 저는 그런 의도는 절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분께서 이제 국민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보호종료 아동이 북한 이탈 청소년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보호 종료 아동들 다른 말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정말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게 첫 번째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내용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좀 잘 주거 환경이 잘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10월 6일자이고요. 보호종료 아동 연장 성과 쌓기 의혹에 복지부 사회적 여건 성숙대 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가 보호 종료가 되어서 연장을 한 친구들에게 보호 종료 만 18살이었는데 이제 만 24세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성과 쌓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수년간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관련 정책이 청년 비서관 취임 후 바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관님께서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수 국민의당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14년 동안 반대했던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연장, 연령 연장이 지난 6월에 어떤 비서관님 취임을 하면서 23일 만에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혹을 쌓고 있다는 거죠. 정책적인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 사회적인 어떤 생각들이 공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공감을 위해서 보호 연령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조금 더 아이들을 위했다면 보호 연장을 하는데 먼저 했었어야 된다. 사회적인 여건이 어떻든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들의 그 청년들의 자립의 그 절박함, 취직을 하는데도 취업률도 낮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그것들을 봤을 때 보호 연장이 빨리 되었어야 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최 의원님에 따르면 보호 아동 종료 연장에 대한 의제는 21대 국회에서만 13회나 발의되었고, 또한 지난 3월 국무총리가 보호 종료 아동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4월에 제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가 발족돼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연령 연장과 실태 조사가 진행됐으나 복지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월 13일에 그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년 자립 준비 청년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명칭도 바꾸고 연령도 확대한 것은 그간 국회에서 많은 의제화 및 공론화로 여건이 성숙되었다 라고 생각한다. 부처 협의 등 사회적 여건이 잘 맞아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청년 정책 담당하는 실이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 위원들을 통해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발의안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복지부도 보호아동 연령 연장, 보호아동 종료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니 하루빨리 법이 이행되고 아동들이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렇게 말한 자립 지원 강화 방안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었고 또 국회에서 공론화되었고 그것들이 의제화되었다.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13회나 발의되었던 보호아동 종료 연장이 지금이라도 이제 추진되고 있고 누구나 다 이제 공감대를 얻었으니 보다 더 이제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호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세상을 배우고 또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또 누군가와 소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뉴스 1에 나오는 탈북 청소년에겐 100% 임대주택 공급하고 국내 보호 종료 아동에게는 21%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절대로 차별이 없도록 그런 기사가 있었고, 파이낸셜 뉴스에 나오는 보호 종료 아동 연장 성과 쌓기 의혹에 복지부 사회적 여건이 이제 성숙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보호 종료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잘 조성되고 있다. 희망적인 그러한 마음을 또 같이 나누고요. 또 더 나은 어떤 제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